중용제 11장이라 10장은 지난번에 했고 11장이요. 예. 자왈색은 행괴를 후세에 유술은 하나니 오불이지으로라. 군자는 준도이 행하다가 반도이 패하나니 오불능이으로라. 군자는 의호 중용하야 돈세 불견지 불회하나니 유성자 능진이라. 이랬는데 오늘 11장도 원래 고전의 모든 얘기들이 특히 논어, 맹자, 뭐 대학, 중용 이런 사서에 있는 얘기들이 늘 군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그 오늘 또 이제 군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된 그 문장인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이자는 수물은자인데 글자 그대로면 찾을 색자고 숨은 그림 찾기네요. 아, 예. 근데 이제 그런 뜻,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숨은 자는 심오하다는 뜻이에요. 심오한 걸 찾고 예. 괴상한 걸 행해.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괴이한 일을, 특이한 일을 행한다고 말이요. 그런 사람들 들어있죠, 요즘에. 그런 것을 후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행적을 아마 기록에 남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기술할 술자, 기술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공자예요. 공자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란다. 하지 않을란다. 아니 불자 뜻이에요. 하지 않으련다. 왜냐하면 그게 좋은 것이, 군자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이 아니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 관심을 끄는 일 그런 그렇죠. 건가요? 관심을 끄는 것인데 그걸 요즘은 이제 관종이라 그러거든요. 관심 끄는 종자에서. 요즘 사람들은 되게 관종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런데 군자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은미한 걸, 아주 심오한 것을 찾아내고 괴이한 것을 행하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특히 뭐 이렇게 유명해지기 좋아하니까 그런 걸 하는데 공자는 그런 걸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짓을 하는 짓은 어떻게 보면 남의 눈을 속이고 명예를 구하는 그런 일에 속한데. 근데 그 실제 자기 능력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좋은 능력이면 좋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뭐 기네스북에 올라앉은 사람이 있어요. 예. 여기 가까이 왜 공주에 쇠 먹는 양반도 있어. 쇠 먹는. 쇠를 씹어 먹어요. 예, 뭐 자전거도. 맞아. 근데 그게 괴이한 일인데. 예. 왜 그런 일을 할까 몰라. 그래갖고 그 일이 뭐예요? 그 세상을 뭐 구제한 일도 아니고 아무튼 자기 개인만 특이하고 유명해진 거지. 그런데 그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야 사실. 그래도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할 건 아니네요. 그렇죠. 개인적인 일이고 남한테 뭐 피해를 주지는 않는데 그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 남보다 특이한 것들 튀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명예 얻으면 뭐 얻을 거야. 그런 게 있고, 여기는 또 군자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군자는 준도 이행하다가 군자들이 도를 준수한다, 따른다. 예. 따르면서 행하다가 예. 이자가 길도자예요. 예. 이자도 길도자죠. 이게 길도자입니까? 요건 길도자인데 원래 도벽이라고 할 때 예. 도배인데 도색 한다고 할 때 발을 도자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길이라는 길도자예요. 이자도 길도자인데 여기서 길도자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요건 윤리적으로 가야 할 길을 말한 것이고 중용지도 같은 거니 여기서 길도자는 사람이 밟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은 길도인데 왜 음은 같아도 이게 뜻이 다른 한자를 쓰는 이유가 뭐죠? 이자는 그냥 사람들이 밟고 가는 길이 왜 뭐냐 흙 위에 길이 나져 있잖아요. 이 밑에 이것이 흙도자라 이게. 이건 요런 도덕적인 도라고는 써먹을 수 없는 자리야. 요건 길에다만 써먹어.
사람이 이제 딛고 다닌 그러니까 뭘 도색한다 할 때도 쓰고 그냥 길로만 쓰지. 뜻이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한 문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근데 같은 도로 써먹어도 요건 윤리 도덕을 때 도로 써먹고 요것은 윤리 도덕을 때 도로는 안 써먹어. 절대 안 써먹어. 길로만 써먹어. 예. 그런데 군자 도를 조차 행하다가 네. 뭐 좀 가다가 보면 좀 지루하고 힘든 것이 있었던 게비죠. 예. 반도입회란 말은 반은 중도란 뜻인데 예. 중도 하차한다는 뜻이라 중도 길 절반쯤 가다가 그냥 그만둬버려. 폐지한단 말이에요. 도를 안 쫓고. 그러니 보통 군자들이 그러는데 공자 나 또한 이런 것 등이 나는 그렇게 여기서는 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런 짓은 좋지 않은 짓이니까 안 하고 이런 것은 능히 말지 않으란다. 이따가 몸기자 비스듬한데 말리자 뜻이에요. 하지 만다 안 한다 뜻이라. 나는 능히 말지 않겠다. 도중 하차 않겠다고 말해. 꾸준히 끝까지 가지. 그러니까 요 군자는 아마 미급장가 과지장가 돼요. 예? 그리고 여기서 군자는 또 여기서 이제 이 군자는 바람직한 군자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군자가 그냥 일반적인 명칭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아니 옛날 길을 가다가 만다고 해서. 그런데 옛날에 그 훌륭한 양반들은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안 해요. 도둑놈도 군자라고 표현해요. 양상군자. 도둑놈도 도둑놈이라고 표현 안 한다는 게. 이 군자하고 뜻이 다르네요. 다르죠. 달라. 여기도 이제 군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런 군자는 이제 아주 괴상한 군자니까 미급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군자는 이제 지나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아마 딱 계산해봐가지고 가다가 계산해봐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도중 하차해본 거. 이제 이게 시고 넘친 거지. 그리고 요 군자는 이제 온당한 군자인데 보세요. 군자 의호중용하야 돈세불견지 불연하니 요 군자는 앞에 군자하고 달라요. 중용에 의거해서 살면서 세상에 은둔해가지고 숨어 산다는 얘기예요. 묻혀있다는 얘기죠. 세상에 묻혀있으면서 남이 알아줌을 보지 못할지라도 남이 안 알아줘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이제 요 군자인데 이런 군자는 이제 온전하고 좋은 군자겠죠. 후회하지 않으니 이런 군자는 오직 성자라야 능히 할 수 있다. 오직 성인이라야 능히 할 수 있다. 성인의 경지에 간분이라야 능히 할 수 있다. 그런 뜻인데 그런 게 우리가 왜 공부라는 게 사실은 최고의 목표가 성인의 경지에 가는 거래요. 우리가 사세삼경 유학자들이 공부의 목표가 성인에다 목표를 두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불가의 스님들이 그 수행하잖아요. 수행은 그 양반들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부처가 되는 것이 성불하는 거요? 성불. 성불이 되는 것이 목표인데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이나 성자가 되는 것이나 이건 유학에서는 성자라고 표현하고 불가에서는 이제 부처를 표방하는데 같은 뜻이에요. 부처는 이 성자가 되는 것이고 성자가 되면 부처가 부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건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목표가 공부하는 사서삼경을 공부하는 유학자들도 성인의 경지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또 이제 불가의 스님들도 성불하는 걸 목표로 삼는다니까. 목표치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목표를 두고 가는 사람이 그동안에는 많지 않았죠. 사실은 그것도 이제 급수로 따지면 예를 들어 뭐 바둑에도 급수가 있잖아요. 뭐 1급에서 1급이 제일 높은가? 이제 9급에서부터 시작한 다음에 그런데 그 거꾸로 뭐 1단, 2단을 태권도에서 단으로 오면 1단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2단, 3단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10단이 최고의 경지라면 거기에 경지에 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많지 않고 이제 뭐 9단, 8단, 7단, 뭐 6단, 5단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그 단수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그 정도 이제 이른 사람들이 이제 10단이 최고라면 최고에 간 사람은 많지 않아. 선생님, 그럼 오늘 말씀은
올바른 군자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원래 그렇죠. 그럼 자기가 드러내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것은 예를 낭중지추란 말이 있죠. 이제 주머니 가운데 송곳, 아, 뾰족한 송곳이 낭중지추. 예, 주머니낭 자. 주머니낭. 주머니 가운데다가 송곳을 이렇게 송곳 추자. 네. 예, 주머니 가운데다 송곳을 이렇게 저장해 놓잖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뾰족하니까 이게 뚫고 나와 밖으로. 네. 저절로.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자연스러운 어쩔 수 거죠. 없는 거다. 예, 그건 자연스러운 것인 자기가 여기서 군자하면 아까 먼저도 얘기했지만 학문과 덕을 겸비한 인격자를 군자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인격을 갖춰놓으면 갖췄을 때 남들이 알아주는 것은 뭐 당연하죠. 아,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자기 군자의 자기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네요. 군자의 본질에 대해서 본질.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여기도 보면 여기 성자가 예. 자 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자는 우리가 왜 성인의 경지의 간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공자 여기서 성자를 여기는 다 나는 이런 거 안 하겠다고 나는 끊임없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말지 않고 도중 하차 않고 끊임없이 가겠다고 여기서 끝까지. 근데 여기서는 나는 나란 말을 이걸 빼고 예. 그냥 오직 성자라야 능히 한다 이렇게 막 표현을 했는데 공자도 성인의 경지 간분이거든. 예. 근데 여기서는 나라고 표현 안 하고 예. 나는 능히 그거 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오직 성자라야 능히 했다는 얘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공자께서 그 겸손해서 저렇게 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후인들은 그렇게 말을 해. 공자는 이렇게 삼분이라 중용에 의거해서 살면서 세상에 숨어 있어도 은둔해 있으면서 남들이 알아줌을 보지 못해도 후회하지 않았어. 예.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산분이라 공자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뭐 자처하지 않고 이렇게 한 군자는 오직 성자라야 능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군자는 바로 성인이에요. 요 군자는 성인이라. 요렇게 한 군자는 성인의 경지에 간 군자고, 요런 군자는 이제 좀 지나친 군자지. 좀 이제 계산이 빨라갖고 하다가 가다가 보니까 이게 이거 지구력이 없었던가 아무튼 못 오겠다 이제 짜증나고 지쳤다는 생각이 들었던가 도중하차 해본 것이고 요런 사람은 괴상한 일을 행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기인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중용에 이제 못 미친 사람에 해당될 수 있어요. 요 사람도 군자는 군자라도 이제 미급은 군자고 요 사람은 지나친 군자가 될 수 있고. 근데 조선시대 토정 이지암 선생님 이런 분들 봬도 굉장히 굉장히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하셨던데. 그런데 후학자들이 이제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양반은 기이한 행동이 이상한 행동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인들이 그렇게 그분은 뭐 밥도 한 번에 막 드셨다 그러는데. 몰라. 한솥을 드시고. 아니 근데 이제 와전된 말이 들어 있을 그래요? 거예요. 예. 선생님 그러면은 일단 오늘 11장 중용 11장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셨고요. 혹시 이 한자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한자나 좀 익숙하지 않은 한자나 또 일반적으로 아는 한자지만 여기서는 뜻이 좀 다르게 쓰이고 이런 거 있으면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예, 그럽시다. 네. 이자가 원래 색자가 녹근 색자예요. 녹근이라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찾는다 뜻이고. 예. 색출할 때 저 색자죠. 예, 그렇죠. 색출할 때 색자고. 이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자하고 이제 같은 길이라도 이것은 도덕 윤리적인 길이고 이상적인 길이고 요 길은 그냥 땅을 밟고 다닌 그런 길이에요. 땅 위에 있는 길이라. 그리고 이제 원래는 뭐 도배 건다고 할 때 발을 도자, 도색 건다고 할 때 발을 도자인데 여기서는 도색은 색을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색을 칠하는 거. 예, 도배할 때도 이 도자입니까? 예, 그때는 발을 또 그래요. 바른다. 또. 저 색을 풀로 바르잖아요. 풀로 바르고 도배는 풀로 바르고 또 역시 이제 페인트 칠 이렇게 바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을 또 그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길은 이 길도자를 쓰는 거네요. 예. 그리고 또 길도자가 또 하나 있어. 그래요? 요거에다가 책 받침한 게 길도자라 또. 그래요? 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자는? 아까 요 앞에서 어디서 한번 나왔는데 내가 그래요? 책으로 한번 보여. 여기 칠판이 없어서 칠판으로 내가 써서 보여주면 좋은데 요거 비스듬한 자가 한번 길도자가 또 있어. 예, 알겠습니다. 맞아. 요거 사람 입장을 크게 해야 돼. 그렇게 요거 책 받침하면 이것도 길도자.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해 주시죠. 예. 그리고
요자는 뭐 몸기자 비스름하기도 하고 네. 뱀사자 비스듬하기도 해요. 네. 뱀사자는 요것이 여기에 딱 닿으면 뱀사자고 네. 몸기자는 이게 안 올라가야 돼. 여기까지만 닿아야 돼. 완전히 니을자가 되면 몸기자고 네. 조금 올라가면 이다가 말리자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만둔다 하다가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네요. 아, 예. 이제는 은둔 생활한다 할 때 여자하고 합하면 은둔 생활한다 할 때 잊었어요. 아, 숨어서 사는 것처럼 예. 나타나지 않고 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시면은 네. 이제 지난 이제 이어서 네. 보니까 그 주역의 괴에 네. 이거에 대해서 또 관심들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또 사실 거기에 관심이 네, 네. 많고요. 네, 네. 지난번에는 그 한일 관계가 굉장히 심각해서 한일 관계에 관한 괴를 빼오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빼오셨습니까? 오늘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네. 현 국제 정세를 한번 국제정세 복잡하죠. 한번 점쳐봤어요. 아, 국제정세요. 그걸 뺐더니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국제적인 예, 역학관계. 국제 정세. 예. 예, 그래서 그랬더니- 상경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예. 산내 이계가 나왔어요. 상경에 산내 이계라고 산내 이계 27번째 나오는 산내 이계가 있어요. 27번째요. 차례에서 찾아보시죠. 27. 산내 이 산내 이 있죠. 예, 선생님 산내 이계. 네.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괴의 의의를 제가 읽어볼까요? 네. 글이 많죠? 산내이가 여기지? 예, 선생님 오늘 이거부터 못 읽겠어요. 나 안 보여. 아, 전? 이자가 턱니자예요. 턱이라고 턱니 그래요. 예. 선생님 제가 괴의를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꾀는 예. 이 괴는 네, 원래 턱 이자인데 네, 맞아. 턱은 입이고 입은 음식을 먹어 몸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를 이라고도 합니다. 네, 기를이라고도 해요. 예, 위에는 간상년 산괴이고 아래는 진하련 예. 우레괴인데 예, 진하련괴는 동방목이 되므로 산속에서 나무가 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른다는 이가 되죠. 그런데 입을 통해서 음식물을 받아들여 몸을 기르기 때문에 몸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곳은 입입니다. 그래서 위턱과 아래턱에 치아라 할 수 있죠. 아, 이거 그 잡다한 얘기 그만하고 예, 내가 몇 마디 할게요. 예, 예. 이 괴상 전체를 산내이계를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턱은 뭡니까? 우아래 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음식물을 씹어 먹어가지고 우리가 영양을 이제 보충해서 습생을 유지하는데 예. 생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먹어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건강을 해치죠. 잘못하면. 예, 몸에 좋은 걸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에 이로운 것을 잘 관찰해가지고 예. 그런 방법을 잘 관찰해가지고 예. 스스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이 꾀라요. 그러니 내 건강을 잘 기르는 것이 바르면 길하다고 그랬어. 바르면 길하다고 했으니까 바르지 못한 걸 먹으면 술도 뭐 폭주를 한다거나 뭘 하면 건강을 해치니까 길하지 못하겠죠. 그런 것이고 이 원래 그 주역괴가 산내이 하면 이게 다 여섯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한 괴를 이뤄요. 예. 위에 괴는 간산이라고 해서 선생님 여기를 보시면서 거기서 처음부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닙니까? 예. 이걸 보고 이제 육효라고 그래. 예. 이거 하나를 보고 이제 양이라고도 하고 이거 효라고 그래. 하나를 효라고 하고 1효, 2효, 3효, 4효, 5효, 6효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육효라고 하는데 예. 원래는 괴가 세 개면 한 괴를 이루는 거예요. 예. 이 밑에 괴는 진하련이라고 장남에 속하고 예. 요 위에 괴는 간상년이라고 해서 소남에 속해. 소남. 그러니까
다 소남하고 이제 소남은 작은 남자고 청소년이고 장남은 이제 성장한 남자야. 이게 어른 위에 아이가 있는 형국이네요. 그렇죠. 어른과 이제 아이와 어른 예. 괴가 이제 합해져 가지고 몇 개를 이뤘는데 예. 아무튼 이것이 이 장남 소남을 세계적인 강대국들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속에 이제 모든 군소 나라가 지금 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대국은 약소국을 아무튼 뭐 상대하면서 지구들 이익 챙기려고 있고, 이제 약소국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냥 아무튼 강대국들은 그 힘의 논리에 그냥 끌려가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삶을 추구하고 그러는데 이 이괴가 이제 이괴 중에서도 네. 나는 이제 괴를 이제 점을 칠 때 요 괴를 이효가 이제 변했다고 그래. 그걸 변했다고도 하고 동했다고도 하고도 그러는데 이효를 얻었어. 근데 이래서 이 현대에 이것을 어느 곳을 종잡아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괴를 뺄 때는 2효가 동할 때가 있고 3효가 동할 때가 있고, 동한 걸 보고 이제 기준에서 이제 그 기lum을 판단하고 그런 것인데, 이제 동하지 않으면 요 괴상 전체를 놓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그러는데, 주역 괴를 빼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뺀 뒤에의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먼저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뭔 꾀가 나왔냐, 중려진꾀가 나왔는데 그때는 동하지 않더라고. 동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동했는데 죄송한데 동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역계를 이제 뺄 때 예. 나오는 것인데, 그걸 지금 당장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동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제 요 효를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여타의 것은 이제 제하고 요 효를 이제 기준에서 이제 기lum을 판단하는 것인데, 요 이효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 예? 요즘 세계 국제 정세의 판도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 위로도 아래로도 정상적이지 못하고, 또 위로도 아무튼 가면 좋지 못해요. 그런 꾀라요, 꾀가. 아래로는 요 이효가 아래로는 이 양이 초효가 있는데 이것하고 만나면 이게 정상적이지 못하게 되고, 또 이 양도 이효가 이효하고 요 육효하고는 가장 멀지만은 위로도 가려면 위로도 가면 요것한테 아무튼 불이익을 당해, 요 이효가. 그래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 다시 말하면 내 편이 없어요. 이 국제 정세가 뭐다 동맹을 맺고 강대국은 약소국은 이렇게 동맹을 맺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극단적으로 자기 나라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동맹이 없다니까. 근데 지금 제 국제 정세가 그래. 근데 이 국제 정세 괴를 내실 때, 괴를 빼실 때 어떤 선생님 주관이 안 들어갔는데 안 이런 괴가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주역 괴가 이제 신비한 거요. 신비한 거요. 그리고 괴가 64개뿐이 안 돼. 64개뿐이 안 되는데, 64개뿐이 안 되는데, 그 64개 중에 어떤 것이든지 이제 점을 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주관적으로 뺀 거 절대 아니요. 그냥 내가 이제 의문을 갖고 빼는 거예요. 뺀 뒤 요 괴가 나왔어. 근데 선생님 말씀으로는 저는 이제 이 괴에 대해서는 몰라도 선생님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보니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딱 우리를 전격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나라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괴가 나올까. 그러니까 그래서 주역이 이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괴에 의하면은 지금 저희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거네요. 어렵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국제 정세가 그래. 일본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그렇죠.
뭐냐 가만 있어봐요. 예를 들어 왜 이번에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막 이제 행패를 부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미국 가서도 왜 우리 편 들어주기를 바라고 뭐 중재 역할을 좀 해달라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중재 안 오고 말았죠 이번에. 이 트럼프는 한국은 요청이 왔는데 일본서도 같은 요청이 온다면 내가 중재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어요. 어정쩡하게 그렇게 말은 했는데 실제 일본은 미국 가서 요청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쏙 빠지고 말아버렸어요. 내가 듣기로 한일 관계, 한미일 이렇게 동맹 관계 아닙니까? 근데 국제 무대에서는 결정적으로 꼭 뭔 일이 생기면은 한일 관계에 뭔 일이 생길 때 미국은 어떤 누구를 택하냐면 일본을 택한대. 우리나라하고 뭐 혈맹 관계고 동맹 관계인 거이죠.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뭔가 그 큰 일이 분쟁이라든가 뭔 일이 생기면 꼭 일본 편을 손을 들어줘. 그거 이제 우리가 어느 생각하면 이제 그 나라 뭐 북왕도 북왕이고 뭐 이제 세력 균형 때문에 그러겠죠. 한국도 중요하지만 일본이 여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괜찮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일본이 더 비중이 더 있는 거지 우리나라다 비교하면요. 그런 게 항시 그동안에도 그래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이렇게 분쟁 갈등이 돼가고 있는데 저 중재자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해도 지금은 쏙 빠지고 안 해본다니까. 누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런 식이야. 그런데 요건 이제 한일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내가 젊게 빼는 것은 현 국제 정세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체를 이제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갖고 점괘를 빼본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요 꾀가 나왔는데 결국 이 꾀는 뭐냐면 턱리자니까 먹고 사는 것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잖아요. 결국 국제 사회에서도 먹고 살기 위한 경쟁이요. 흔히 말하면 생존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궤에 의하면 전부 어렵다 이거네요? 전부 어렵다라기보다 강대국들은 강대국대로 이제 주기들 먹고 살 계획을 이익을 차리고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이제 살 길을 이제 모색을 하지. 모색을 한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이제 서로 먹고 살기를 지금 치열한 공마전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 상당히 어렵겠다. 어렵죠. 어려운데 내 편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가 자력갱생이란 말이 있듯이 자체적으로 뭐 외교라든가 또 내수라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것을 이제 또 과거와 달리 좀 이렇게 냉정하게 차근차근 뭐인가 계획을 세워나가야 돼. 너무 강대국들한테 또 이웃 나라한테만 그동안에처럼 의존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같은 국제 정세에서는 각자 도생이네요. 각자 도생.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믿을 나라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사실 내 편이 없다니까. 다 동맹 관계에 있으면서도 결정적으로는 저기들 이익에만 그냥 예민하지 봐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선생님 그럼 주역이 이번 주에는 이렇게 나왔어도 다음 주에는 또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다음 주에 또 빼면 또 다른 꾀가 나와. 다른 꾀가 나오는데 이제 주역이라는 것이 수시 변역이래요. 때에 따라서 변화한데 지금의 이제 오늘 입장에서는 이제 국제 정세를 볼 때 이렇게 나오지만 또 똑같은 국제 정세를 놓고 빼면 궤는 다른 게 나와. 그래도 이 현 상황이 크게 뭐 일주일 사이에 달라지지 않을 거 아니요? 그러면 다른 궤가 나와도 결론은 같을 수가 있어. 어쨌든 다음 주에도 뭐 한일 관계나 국제 정세지 지금 그거보다 더 급한 문제가 다음 주도 내가 똑같은 국제 정세를 두고 내가 정죄를 빼가지고 올게. 다음 주에도 국제 정세. 그러면 어떤 또 이론이 있는가 한번 선생님께서 또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한다면 먼저 말한다면 일주일 후에
다음 주에 이 괴를 빼도 국제 정신은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이. 예. 그런다면 그 괴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우리가 궁금하죠. 그때 한번 봅시다. 한입괴가 나와서 예. 각자 도생이고 또 우리 같이 좀 약소 국가는 자력갱생을 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래도 이런 국제정세 산내있게 속에서 저희가 뭐 좀 유의할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의할 말이 있죠. 예. 그건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절음식 신언어란 단어가 이 산내익계에 나와요. 절음식 신언어는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우리가 음식 먹어야 저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절제해야 된다. 예? 적당히 가려서 먹어야 된다. 가려서 먹기도 먹고 적당히 먹어야 되고 예. 또 신언어, 언어를 삼가해야 된다. 개인도 말을 삼가해야 되지만은 국제 간의 외교전에 있어서도 말을 삼가해야죠. 그런 그렇죠. 말 실수 잘못하면 그 완전히 일이 그르친 수가 많아. 국제 사회에서도 그래. 그러니까 이 괴 속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이 있어요. 이야. 다 들어있고 또 하나 이제 요 아까 내가 괴를 얻었을 때 요 이효가 발동했다고 하잖아요. 예. 이효를 중심해서 이제 말을 하면 이걸 변괴로 가면 무슨 괴가 나오냐면 산택손괴가 나오는데 산택손괴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징분지력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분함을 참고 분함을 징계한다는 얘기는 참는다는 뜻이 견딘다는 뜻이라. 그리고 욕심을 막는다. 욕구를 다 자기 욕구를 다 채우려고 하면 안 되고 욕심을 좀 줄이고 분한 것도 분개의 마음도 이렇게 좀 가라앉히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개인도 그렇지만은 우리 저 국가 간에도 지금 일본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해오고 미국도 중재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화나지.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참고 우리가 욕심을 너무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말고 좀 그 욕심을 좀 이제 비워야 돼. 비우면서 내실을 기하는 쪽 자력갱생의 길을 택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좀 분을 삭해야 된단 말이네요? 그렇죠. 분도 사귀어야죠. 분하다고 이렇게 막 맞짱 뜨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대일 관계에 있어서도 저렇게 나온다고 막 여기서 저기 분개하게 냉정하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그냥 화풀이 하는 식으로 감정으로 대응하면 절대 안 되죠. 지금 이 말씀은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괴에 다 있는 거예요. 괴에서 이 이효가 동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이효가 발동을 해서 이 발동한 괴로 가서 보면 이제 그 말이 나온다. 분함을 참아야 되고 욕심도 줄여야 되고. 지옥은 너무 오묘하네요. 오묘해요. 그래서 이 동양이 아니라 동양철학 이제 고전에서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란 거예요, 이게. 야, 이거 어떻게 여기다 붙이면 이런 말이고 저기다 붙이면 그런 말이 이제 그런 잠언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요. 너무 딱 맞아떨어져서. 그런데 이제 이 64괴 중에 이제 어떤 괴를 얻었을 때 이제 해석이 중요해요, 사실은. 그 시세에 따라서 해석이 중요해. 원문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 꾀도 나올 수 있고 다른 꾀도 나올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일에서 여러 가지 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때 해석을 판단을 잘해야 돼. 판단을 잘못하면 영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 전혀 안 맞는 해석이 나올 수 있죠. 판단을 잘못하면 엉뚱한 해석이 그렇죠.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꿈보다 해몽이 좋단 말이 있는데 해몽을 잘해야 된다고 하네요. 같은 꿈 가지고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니까. 옛날에 한번 꿈 얘기만 하나 할게요. 이성계 장군이 장군인 시절에 뭔 꿈을 꿨어? 선생님 이성계 장군이 꿈 얘기를 하나 할게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 뜻인가 모르겠어. 뭔 꿈을 꿨냐면 다 허물어져간 집에서 뭐 썩가래 3개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나왔대요. 그런 꿈을 꿨는데 이게 길몽인지 흉몽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때 이제 무학대사가 이제 유명했던가 그 양반한테 가서 물으니까 딱 들어보더니 당신이 왕이 될 꿈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 그런 꿈이 나와요? 예를 들어 다 무너진 집에서 석가래 2개, 이제 3개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나왔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임금왕자로 생각한 거예요. 갖고 당신이 왕을 이제 꿈을 꿨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이게 정말로 내가 왕이 될 거인가 말 거인가 의문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을 다시 한번 테스트 하려고 언제 한번 또 가갖고 일부러 가갖고 이제 점을 물으러 왔다고 하니까 쪽지를 내놓는데 글자 한자씩 쓰여진 각자 한 글자가 쓰여진 쪽지를 내놓더래요. 그러니까 한 쪽지에는 뭐 예를 들어 하늘 천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쪽지에는 뭐 큰 대자도 있고 이렇게 각각 다른 글자가 있는데 그걸 내놓고는 하나 짚으라고 그래. 그래서 점을 물으러 갔으니까 물을 문자를 짚었어요. 문문 안에 입구원자 있죠? 그 물을 문자를 짚었더니 당신이 왕들 상호래. 그때도 또 군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 물을 문자가 임금들 상호냐 하니까 칠판이 없으니까 그런데 입구자 가운데다 두고 문문자 이쪽에다 하면 입구자를 이쪽으로 붙이면 임금군자가 되고 또 이쪽에다 붙이면 또 임금군자가 될 수가 있어요. 모양이. 그러니까 왼쪽으로 보나 오른쪽으로 보나 입구자가 요리조리 해서 임금군자가 되니까 당신이 분명 왕이 될 상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그래서 2번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상대를 또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지나가는 거지를 불러다가 깨끗이 목욕시켜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무학대사한테 보냈어요. 보내면서 이제 시켰어. 가서 이제 물으러 왔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제 글자가 쓰인 쪽지를 여러 개를 내놓을 테니까 그때 가서 딴 거 짚지 말고 물을 문자를 들어서 보여줘라. 그랬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거지가 가서 그렇게 하니까 문자를 이렇게 들어서 보이니까 그 무학대사가 그 사람은 거지인 줄 알아버려. 뭐라고 말하냐면 문 앞에 입이 걸려 있으니 물을 문자가 그러네요. 문 안에 입구자가 있잖아. 그러니 이건 거린지상이다. 너는 거린이 비렁뱅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옷은 깨끗이 입혀 보냈는데도 똑같은 걸 들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거지라고 하고 이성계한테는 임금 된다고 하더래. 아, 그 말을 듣고 확실히 양반이 뭘 아는 분이구나. 거진 걸 아는 거 보니까 행색은 거지가 전혀 아닌데 거지로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을 믿고 이제 이 양반을 왕사로 모시고 자기 이제 멘토로 모시고 이제 일을 했어. 야,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보면은 이성계가 왕이 된 처음에 암시를 준 사람 무학대사네요. 무학대사죠. 무학대사가 굉장히 전설인데 전라북도 순창에 가면 만일사가 있어요. 1만만자 날일자 만일. 만일은 몇 년이 되면 만일이 되겠어요? 한 30년이 가까워야 돼. 한 27, 8년 돼야 만일이 돼요. 1년이 365일이니까. 근데 거기 만일사가 있어요. 왜 만일사냐면 이제 한 27, 8년 전부터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위해서 거기서 기도를 했대요. 이성계 등극시키려고. 그거 가면 그 절에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와요. 그런데 이게 이성계가 젊었을 때부터 앞으로 이제 왕이 될 상호를 알았던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만들려고 거기서 기도를 27, 8년을 만일을 했다니까. 그 얘기를 이성계가 들었어요. 장군 시절에. 듣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무학대사 그 스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도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반을 이제 찾아가다가 절에를 미처 못 가고 밑에 동네에서 해가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하룻밤을 자는데 이제 저녁 밥상을 차려왔는데 시골에서 반찬이 많지 않았겠죠. 근데 굶주릴 때 배고플 때 먹으니까 이제 달게 먹었는데 그 중에 달게 먹은 것이 또 하나 있는 것이 고추장이 나왔어. 근데 다른 반찬보다 고추장 하나하고만 먹어도 그냥 밥 한 그릇을 다 먹을 수 있었던가 봐요. 그러고 이제 그 뒷날 이제 그 만일사를 가서 이제 무학대사를 보고 왔던가 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임금이 됐잖아요. 임금 된 뒤에 그 순창에 그 만일사 갈 때 저녁밥을 하루 저녁 너무 집에서 자면서 얻어먹은 그 밥 가운데 반찬이 고추장이 생각이 나서 그 고추장을 이제 임금 돼서도 이제
그 고추장을 얘기해가지고 순창에서 그 고추장을 상납을 했어. 임금님한테 그 진상품이에요, 진상품. 예, 맞죠. 조선조 때부터. 네. 그래서 지금 순창에 가면 순창 고추장을 유명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 상표가 임금님표 이제 순창 고추장이에요. 지금도 브랜드가 그래요. 그런 전설이 얽혀. 전설도 전설이고 그게 사실이라니까 그런 거 있어. 그런데 아무튼 그 순창에 가면 그런 만일사가 있는데 그 무학대사가 그렇게 사람을 알아본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인재를 키우려고 왕제를 키우려고 만일을 가서 기도를 했다는 양반이 있어요. 선생님, 지난주 그 주역궤는 한일 관계는 그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나왔는데 이번 주 국제 정세는 별로 그렇게 좋은 궤는 아니네요. 그렇죠. 현실을 정난하게 얘기해준 암시해준 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강대국들은 어디까지나 항시 그 힘의 논리로 지구들 저 패권주의로 이득을 챙길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강대국이고 이것도 강대국이요. 예. 이건 양이라. 예. 양이니까 이것도 양이고 이것도 양이니까 양은 강을 의미해요. 이건 다 의미인데 의미 4개가 있잖아요. 이 4개고 이거 이렇게 하면 또 8개가 되는데 음효는 약하고 부드러운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 양효는 강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강대국이 지금 국제 정세에는 강대국이 지금 이 약소국을 이렇게 지금 꽉 쥐고 있어. 모양새도 그렇죠. 보이네요. 모양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 이제 약소국이 살아남으려면 강대국들한테만 너무 눈치 안 볼 수는 없지. 그렇지만 너무 기대서는 안 되고 자력갱생을 꾀해야 돼. 다. 그래야지 영원한 내 편이 없다니까. 이 강대국이 뭐 내 편인 것 같아도 일본이 가장 가까운 이유도 아닙니까? 그런데 전애들이 이번에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은 지금 미국이 왜 중국하고 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경제 전쟁이니까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 그것은 그 속셈은 미국이 중국이 자꾸 승승장구하게 커오니까 그걸 지금 꺾기 위해서 그런다며요. 일본도 사실은 한국을 지금 저렇게 경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사실은 그 한국을 그렇게 꺾기 위해서래,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은 너무 일본한테 의존해 왔다니까. 전직부터 이렇게 내공을 키웠어야 된대. 이제 수입 다변화도 하고 자체 기술 개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인자 서두러 인자라도 해야죠. 인자라도 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 선생님, 국제관계가 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겠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보면 또 궤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바뀌죠. 예. 근데 이제 똑같은 궤가 나올 수도 있는데 비율은 많지 않죠. 네, 다음 주에도 어차피 지금 상황으로 가면은 한일 관계나 국제 정세 둘 중에 하나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제 정시에 빼가지고 올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꾀가 나올런지 나도 궁금해요. 근데 그때 어떤 꾀가 나올런지 궁금한데, 근데 꾀가 나오면 나온 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아마 이제 어떤 이제 해석이 나올런지 또 봅시다. 이런 궤 해석 때문에 주역 하시는 분도 매력을 느끼시겠네요. 그렇죠. 그래 최고의 학문이라니까 주역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궁금하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예. 점쟁이가 나름대로 뭐 귀신이 가르쳐주니까 뭐 아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점쟁이들이 그 귀신이 가르쳐준 것 외에는 몰라. 귀신이 가르쳐준 것만 알아. 그런데 이 주역은 이제 귀신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이 학술적으로 한 건데 참 신기한 것이 얘가 들어있어. 그래 아무튼 어떤 일이든지 빼면 나온다니까. 나오고 이제 정확한 해석을 하면 해석을 잘하면 그 사안의 이제 그 기lum도 판단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찾을 수가 있고 그래. 주역이 참 묘해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그 주역으로 궤를 낼 때는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나 대상? 무조건 주제 없이 빼면 안 되지. 아니, 그럼 주제를 할 때도 선생님이 잘 모르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갖고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이 새로 생겼다. 그럼 이 기업이 잘 될 건가 말 때가 이름만 갖고도 가능해요? 그렇죠. 야, 신기해. 그 사주는 뭐 생년월일을 다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필요 없어. 그냥 아무개 뭐 기운이네요. 그렇죠. 야, 선생님들 지금까지 그럼